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진입니다. 항상 이렇게 이슈를 몰고 다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는 사립학교의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한테 이제 너희는 국제학생, 인터내셔널 학생을 등록시키지 말고 이미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도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든지 트랜스퍼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요. 이게 어떠한 배경에서 이렇게 된 건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향후 어떻게 될지도 한번 예상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에 방문하셔서 제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렇게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 단순히 뉴스만 전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을 합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뉴스만 전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 또한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어디서 한다고요? ett-test.com에서 하시고요. 여기 미국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예정돼 있으니까 업데이트 되고 나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관계도 없는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을 설명드리기 위한 설명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있고요. 뭐 건물주가 있겠죠. 랜드로드라고 부르는데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A 세입자, 테넌트라고 하죠. 그리고 B, C, D 세입자, 이렇게 4명의 세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세입자는 렌트비가 다 그냥 거의 동일하다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A 세입자가 내야 되는 렌트비는 한 달에 5,000불이고, 그리고 트리플렛이라고 해서 이 건물의 property tax, 그리고 property insurance, maintenance fee, 뭐 엘리베이터를 고친다든지 전기 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maintenance fee,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달달이 500불 내는 그런 테넌트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주 입장에서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도 올라가고, 인슈런스 값도 올라가고, 메인테넌스 값도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와, 이거 좀 돈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미리 계약서에 이런 가능성은 아마 열어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200불 올리고 싶어서 이 세입자한테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입자한테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세입자가 당연히 달달이 나가는 돈을 줄이고 싶어 하지 늘어나는 걸 좋아하는 세입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겠죠. 야,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러냐. 이게 지금 이렇게 건물도 깨끗하게 쓰고 있고 나 진짜 안 하고 싶다 하면서 건물주한테 강하게 불만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이런 건물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좋은 말로 그럼 여기 200불만 조금 더 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건물주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 너가 이 트리플렛, 이 메인테넌스 피 더 내는 거 싫다고 했으니까 알았어. 그러면 이 메인테넌스 피 500불로 그냥 픽스 해주고, 근데 어차피 물가도 많이 오르고 다른 렌트비들도 많이 오르고 이랬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렌트비를 6,000불을 올릴게 내가. 요렇게 가정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냥 렌트비 5,000불에다가 요거 200불 더해서 그냥 700불 내는 거랑 렌트비가 올라간 거랑 생각을 해보겠죠? 당연히 건물주가 처음 제안한 이 조건이 훨씬 더 본인이 손해를 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한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너 렌트비 1,000불 더 올릴래? 그냥 이 메인테넌스 피 200불만 올리고 끝낼래? 아니면 그냥 나갈래?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주고 고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입자, 테넌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돈이 제일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라면 갑자기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쨌든 메인테넌스 피를 200불 더 내는 쪽으로 그렇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건물주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욱더 난처한 상황을 주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일기 때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협상을 이끌어낼 때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안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정도를 낮춰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하게 되는 이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써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제 설명은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로 들어드린 겁니다. 이 하버드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보겠습니다. 때는 2020년 1월이고요. 이때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화학 과장이신 이 찰스 리버 교수라는 분이 갑자기 체포가 됐어요. 체포된 이유는 그건데요. 이 중국의 Thousand Talent Program, 천인 계획이라고 하죠. 이게 중국의 어떤 계획이냐면 중국의 핵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재들을 많이 등용하는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 이면에는 불법적인 행위를 불사하더라도 각국에 있는 과학 기밀을 알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에게 정보들을 빼와서라도 우리 중국의 과학 발전을 시키자 하는 그러한 계획인데요. 바로 이 교수가 이 천인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에 유죄 판결이 나고 23년이면 이제 행정부가 바이든으로 행정부가 바뀌었는데 그때 형량까지 선고가 됐는데 뭐 형량이 엄청 크게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하버드 내에서 일어났는데 트럼프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024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전쟁 때문에 학교 내에서 반 이스라엘, 반 팔레스타인 이런 식으로 이념적인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유대주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2025년에 새롭게 2기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게 자꾸 이념적인 체제를 건들게 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스르는 이러한 일들이 하버드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29일 날 14188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데요. 이게 이 고등교육기관 이러한 대학에서 말이죠. 반유대주의적인 이런 정치색을 갖고 있는 이런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강하게 억압을 하고 그리고 각 연방기관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즉각적으로 상세히 보고하라는 그러한 행정명령입니다. 근데 이렇게 행정명령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 4월쯤에 보니까 하버드가 이걸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이거 정보 제대로 지금 우리한테 갖다 주고 제대로 안 하면 너네 정말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죠. 근데 하버드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조금 더 강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방 자금 지원 중단 및 세금 면제 혜택 철회를 위협을 하고 실제로 그리고 나서 정말 중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버드가 강하게 나오면서 맞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버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트럼프 1기 때 보면은 막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세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는 그것을 톤 다운 시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도 그냥 계속 협박하고 이러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맞춰주면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국가들이나 미국 내에서 이해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이 트럼프 1기 때 이러한 전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계속 자꾸 버팅기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고 미국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1기 때를 경험했다 보니까 계속 협박만 강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톤 다운이 되고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2기 때는 시작돼서부터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을 할 때는 거의 다 이 버티는 전략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세게 얘기하는 걸로는 안 되니까
더욱더 강하게 얘기하고 정말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식의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이제 관세 문제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크리스틴 놈이라는 분, 이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시죠. 이분이 그 예전 트위터인 X, 지금 이름 X잖아요. 이 X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교가 캠퍼스 내에서 폭력과 자유반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의 높은 등록금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불리는 것은 대학의 권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배려를 해줬는데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몇 번이고 계속 경고를 했는데 거부했죠. 그래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EVP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학생을 그냥 전부 다 못 받게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고, 자, 그리고 너희들 잘 봐라. 이 사립학교 대빵인 하버드를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 보고 있지?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문장이 진짜 무서운 건데, 이는 전국의 모든 대학과 학술기관에 대한 경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Let this serve as a warning to all universities and academic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전체 학교들 니네 다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5월 22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23일 날 하버드에서 바로 소송 들어가겠죠. 그래서 법원에선 이거를 좀 받아들여줘서 행정부의 명령을 일단 금지시키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명령은 헌법에 위배되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학생들, 엄청나게 많은 그 학생들이 너무나도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해서 지금 여기까지 조치가 나온 것까지가 이번 뉴스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출범하는 당시에도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를 어느 정도 이어받아서 우리 이렇게 제조업에다가 힘 많이 실을 거고, 우리랑 무역해가지고 흑자내는 여러 국가들 전부 다 관세 많이 매기고, 그리고 미국 거 많이 사게 해야지, 이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1기 때 최종 목표는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심하게 협박을 해야죠.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거에다가 이제 관세부가, 뭐 알루미늄은 10%라고 하긴 했지만 관세부가 25%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엄청난 관세율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겪었었는데요. 그리고 중국은 더욱더 견제를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제품들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러면서 중국도 보복 관세 때리고 막 이러면서 총만 안 들었지 막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2020년 때 무역 합의를 하면서 이때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내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마치면서 이렇게 1기 때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기 때도 보시면 이제 출범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지만 2기 행정부 출범하자마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적 관세라고 해서 막 EU는 20% 플러스 알파, 캐나다 및 멕시코도 25% 플러스 알파, 일본 24% 플러스 알파, 베트남 46%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세게 때리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대 145%? 이건 그냥 아예 물건 갖다가 팔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중국 보복 조치하고 뭐 다시 30%로 인하했다가 90일 유예 줬다가 결국에는 보편적 관세로 해서 한 10%,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뭐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4월 2일 날 10% 기본 관세, 중국산 제품도 145%에서 30%까지로 거의 인하가 된 수준이잖아요. 이번에는 사실 솔직히 트럼프가 중국한테 나중에는 약간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건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관세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분이 좀 박살이 나면은 그래도 한 2분기까지는 버틸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2분기까지는 앞에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해 놓은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핑계를 댈 수 있는데, 3분기까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 행정부가 좀 욕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6년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때 중간 심판을 받는 건데 이때 좀 잘못되면 어차피 4년 임기 중에서도 마지막 1년은 레임덕이라고 해가지고 좀 입김이 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해도 잘 콧방귀도 안 끼지 않습니까? 말년병장처럼. 그런데 벌써 26년 11월부터 심판을 잘못 받게 되면 2년이나 길게 레임덕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은 중국 편이었을 테니까 트럼프가 좀 숙이고 들어간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거로만 봤을 때는 또 이렇게 크게 관세를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은 10% 보편 관세로 마무리 짓고 중국은 10%보다 조금 더 높은 걸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래 목표는 다른 나라 10% 중국은 그거보다 높은 거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을 이런 식으로 어렵게 조건을 줘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드릴 거는 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탠스냐면, 다른 나라 정치 체제, 니네 정치 체제 내가 알 바 없고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미국 내 국내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드는 그러한 세력과 집단이 있으면 정말로 발본색원 해가지고 어떻게든 처리하겠다 이러한 스탠스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엿볼 수가 있냐면, 이전 오바마나 바이든 행정부 때는 보시면 중동 국가들의 체제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나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룰 안에서 움직이게 하려고 엄청나게 컨트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이 첫 순방을 나가는데 중동을 첫 번째로 순방을 나간 경우가 이번에 역사적으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에서도 이제 연설을 할 때 너희 체제 이런 것들 존중하면서 너희들은 위대한 국가를 잘 설립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오바마나 바이든 때랑은 스탠스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버드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학교 내에서 이러한 민주주의 체제를 교란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제재를 가하고 싶은데, 워낙 협상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내가 이걸 원하고 있더라도 야 그럼 너 이거 내든가 이거 낼래 아니면 파멸할래 이렇게 협상을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버드에게 내린 조치, 국제 학생들은 입학도 못하고 있는 애들도 다 나가라 이런 식의 것은 지금 이 정도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명령 낸 것만큼 하버드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연방정부에다가 보고를 제대로 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하버드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이시거나 하버드를 염두하고 공부하고 계셨던 분들은 제 생각에는 전혀 걱정을 안 하시고 지금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앞에 그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얘기를 제가 쭉 했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새로운 테스트 6월 시험 보기 전에도 또 하나 더 오픈을 할 거기 때문에 ett-test.com에 방문하셔서 많이 풀어보시고 모두 고득점 받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